요즘 부동산 가격 정말 장난 아니죠? 전세도 매매도 모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이 돈이면 집은커녕 화장실 하나도 못 사겠다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 바로 경매입니다. 3억짜리 집을 2억 6천에 샀다. 시세보다 20% 싸게 낙찰받았다. 같은 얘기를 들으면 혹시 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도 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경매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매매는 집주인이 원하는 호가지만 경매는 세금 체납, 채무 문제 때문에 강제로 나온 물건들입니다. 유찰될 때마다 경쟁자가 많지 않으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선호도가 낮은 단지에서는 시세 대비 최대 30%까지 저렴한 낙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반값에 살 수 있냐 궁금하시죠?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서울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평균 낙찰가율이 85에서 90%를 넘습니다. 대신 외곽이나 특수 물건 분야에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싸게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낙찰받는 순간부터 그 집은 내가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책임까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저무자가 버티는 경우에는 명도 협상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명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권리분석 오류로 인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서 몇천만 원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내부 구조에 관한 균열, 누수, 곰팡이, 결로 등으로 수리비만 수천만 원 나오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인 내가 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샀지만 실제 체감가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경매 마케팅을 통해서 흔히 보시는 문구가 있습니다. 감정가 5억을 낙찰가 3억 5천, 시세 차익은 1억 5천으로 실현이 됐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절대 감정가가 실제 시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 이 사이에 시장이 변동하면 감정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4억인데 실제 시세는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3억 6천. 10% 저렴하다라고 표기되면서 마케팅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또는 KB 시세, 인근 중개업소까지 확인을 해서 2차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는 싸게 샀다고 좋아하기 전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가격, 시세를 검증해야 되는 부분부터 꼭 조사하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경매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과 용어에 대한 장벽입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가압류, 배당순위. 초보자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 문제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줍니다. 상대가 버티면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고, 그동안은 이자도 내야 하고 그 집을 사용수익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대부분 차라리 비싸더라도 또는 조금 싸더라도 일반 매매가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경매가 무섭게 느껴지는 건 정보 부족과 경험에 대한 부족 때문에입니다. 기초적인 권리 분석만 익혀도 70%의 리스크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싼 게 무조건 좋은 거다. 권리 분석, 점유 상태, 시세 비교, 건물까지 확인을 해야 그때 진짜 싸게 산 겁니다. 두 번째는 낙찰받으면 끝이다. 잔금, 명도, 수리, 세금까지 다 낙찰자 나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낙찰받고 잔금 못 치르면 보증금을 몰수라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해보면 알겠지. 경매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입찰, 경험자의 조언 또는 강의, 스터디를 통해서 안전망을 확실히 마련한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매는 싸게 사는 경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필요한 투자입니다. 자, 그럼 초보자는 경매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은 금액 안전한 물건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접근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답사와 시세 조사, 건물 상태를 보고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주변의 입지와 인프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보셔야 되고 또 공인중개사분들과 대화하고 탐문을 통해서 시세를 꼭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은 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카페를 통해서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입찰가 산정은 절대 감정가를 맹신하거나 느낌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낙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익이 남기는 낙찰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전 꿀팁을 말씀드린다면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매매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또는 빌라 등을 통해서 소액 물건부터 최소 10번 이상 입찰을 해보는 경험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법원에 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러한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멘토 또는 강의를 활용해서 경험자의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켜주고 오류와 시행착오를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정말 싸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진짜와 오해를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은 싸게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경매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초보자 질문과 실전 팁까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